네, 결국 주가는 기업 실적을 반영한다. 저희가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래서 2024년도 전반적인 기업 실적 추정치라든지 업종별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정빈 연구원 모시고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24년도 전체 증시에 대한 기업 실적 추정치 어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네. 2024년 영업이익과 순이익 각각 258조 원, 178조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분기별로 보면은 코스피 1분기 영업이익이 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높은 성장률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액은 36조 원대로 전년 대비 84% 증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 1분기 실적이 고무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23년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원가 절감 및 영업 마진 개선이 함께 나타나서 2024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1분기는 실적들이 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그죠?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봐도 1년 내내 전체 뭐 추정이 지금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좋아질 걸로 보는 겁니까? 예,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개선되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 반도체랑 유틸리티가 양대 산맥이에요. 이 기여도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 AI 모멘텀이라든지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그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반도체에 대한 이익 모멘텀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업종의 이익 개선이 좀 맞느냐 이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쪽 그리고 산업재 필수 소비재 이쪽이 좀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1개월 동안 이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유틸리티랑 반도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종이 동기간 동안 이 기여도가 가장 높게 잡히고 있고 얼마 전에 2023년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실적 쇼크와 더불어서 24년 추정치가 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2024년 EPS 모멘텀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2024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보는데 주가는 사실 반영을 지금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추정치는 이렇게 좋은데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약간 불확실성과 추가적인 이런 이익 모멘텀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구심이 약간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지금은 약간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분기에 실제로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정도의 이익 개선이 나오면 그때는 좀 주가가 반응을 할까요? 예,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잡혀 있는 컨센서스가 컨센서스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면서 추가적인 이런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오르다가 다시 빠지고 뭐 전체 시장에 영향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근데 1분기에 이제 추정치를 어느 정도 맞추느냐가 향후에 올해 전반적인 주가 향방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럼 반대로 2024년도에 순이익 추정치, 이른바 컨센서스가 좀 안 좋은 하위 업종들은 어느 쪽이에요? 그 컨센서스 빠지는 업종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하위 업종에는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 IT 가전으로 나오고 있고요. 대체로 중국 관련된 업종들이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안 좋았었고 이런 매크로 데이터가 이렇게 좋게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또한 한편으로는 IT 가전에서는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전방의 전기차 EV 수요 감소로 인한 판가 하락 및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섹터 전체 컨센서스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가정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거는 말씀하신 네.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이 좀 높아서 그렇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무래도 올해 좀 덜 팔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영향을 미친 거지 이게 전체 IT 업황하고는 조금 상관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왜곡이 조금 예.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신한증권에서 서프라이즈 네.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다는데 예. 이건 뭐예요? 이거는 펀더멘털 베이스로 네. 이제 어닝스라든지 이익, 모멘텀 관련된 이런 팩터들을 스코어링 해가지고 이 종목들을 선별해 냅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대형주 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 자체가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걸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마라든지 수급, 주가 센티먼트로 많이 움직였더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털 베이스로 주가가 움직일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서프라이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이라든지 분기 및 연간 이익 모멘텀 등 실적 변수 5가지 써가지고 유망 종목을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실적 장세에서 초과 성과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당 포트폴리오를 참고해 보시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그러니까 퀀트로 뽑아낸 포트폴리오인데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익이 좀 좋아질 회사들 위주로 잡힌 포트폴리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뭐 성과가 좀 좋습니까? 포트폴리오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거예요?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 이런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주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3개월 전 대비 6개월 전 대비 수익률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카카오 크래프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CJ 대한통운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주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드리면 소프트웨어, 방산 기계, 운송주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30종목 정도 포트폴리오로 짜는 건가 보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네. 이렇게 아까 SK바이오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C, CJ 대한통운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더 주목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 30개 종목 내에서 가장 부각이 되고 있고 포트에 대한 기여 수익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을 이제 포트 내에서 선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종목 중에 따로 뽑아오는 거 보면 의미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한에서 서프라이즈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는데 30종목 중에 그래도 그중에 퀀트로 봤을 때 데이터가 제일 좋은 종목이 아까 나갔던 SK바이오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C, CJ 대한통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뭐 추천을 드리거나 뭐 매수를 하시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뽑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만약에 그대로 주가가 반영한다는 논리가 맞다라고 하면 퀀트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퀀트 측면에서 이제 퀀트로 주로 보시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퀀트 쪽 뭐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ESG 분야에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정빈 연구원이 ESG 분야 베스트 애널이 되셨다 그래서 축하 인사를 여기서 제가 좀 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퀀트로 봤을 때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업종은 어디로 보세요? 퀀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업종은 아무래도 IT죠. 반도체고 지금 S&P 500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다라든지 M7 및 이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엔 AI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 OECD 경기 선행지수와 수출 전년 대비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구조적으로 수출 주력 산업이 큰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제 수혜 업종으로는 이런 이제 AI 모멘텀과 더불어서 반도체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반도체 AI 계속 얘기하는데 시장은 딱히 지금 반응이 없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이정빈 연구원께서 보시는
올해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십니까?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단 지금 상존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던 부분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든지 피봇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그런 이제 FOMC 이벤트 발생 이후에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과 다른 경로로 금리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좀 주목해야 되고 네. 실제로 1분기에 금리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미국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정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